중국 사람들이 BMW나 벤츠 등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점도 틀려야 되고요. 제네시스 소비자들한테 프리미엄 차를 운행하고 있어라는 자부심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러한 완성차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네시스의 중국 진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수년 동안에 이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은 급격히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수년 사이에 이 점유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리자동차 등 중국 토종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중국 차의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디자인도 예전만 하더라도 베끼기, 즉 복사하는 데 정신이 없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독자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 좋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 또는 내연기관차 다양한 모델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옵션이라든지 실내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굳이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차종이 자기네 토종 브랜드보다 20-30% 비싼 가격으로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차별화 전략, 특화 전략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을 위한 지리자동차 등 토종 브랜드하고 차별화된 차종 투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사람들이 BMW나 벤츠 등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수입차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더하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 보이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부분들을 차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프리미엄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시장에 제네시스가 상해를 시작으로 해서 진출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하게 되면 나온 지 5-6년 뿐이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세단과 SUV 5개 기종이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제네시스 전기차 등 다양한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앞으로 7, 8종의 다양한 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북미,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제네시스 브랜드는 일반 현대나 기아차와의 대중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부분들이 많이 주목이 되면서 실제로 판매율로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네시스를 프리미엄 브랜드를 하기 위한 노력을 가중치를 상당히 높였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 예전만 하더라도 제네시스 하게 되면 그냥 일반 대중 브랜드 중에서 가격 대비해서 품질이 괜찮은 차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프리미엄급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에 대한 판매율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배로 늘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타이거 우즈가 GV80이라는 프리미엄 SUV 이 제네시스 모델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생기면서 다리만 부상을 입은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70km 정도의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140km 이상의 과속을 해서 낸 부분으로 결론이 지어졌지만은 엔진이 반파돼서 완전히 찌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탄 탑승 공간은 유지가 되고 에어백이 터지고 제대로
안전장치가 동작이 되면서 타이거 우즈가 다리만 부상을 입어서 상당히 안전도가 보장된 이런 차종이라는 이미지가 미국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실제로 판매율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아직도 미국 시장 이외의 다른 글로벌 시장 공략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물론이고요. 중국 시장도 이번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족한 부분들은 제네시스가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미 벤츠나 BMW 같은 명품의 이미지는 과거를 통해서 어떠한 기술 과정을 통해서 프리미엄까지 이르렀다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에서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박물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제네시스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네시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요, 일반 현대차 그룹의 브랜드와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이미지를 제고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정비라든지 판매망 자체가 일반 현대차 그룹의 대중 브랜드하고 섞여 있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점도 틀려야 되고요. 전시라든지 또는 정비망도 별도로 VLE할 수 있는 법인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네시스 소비자들한테 나는 프리미엄 차를 운행하고 있어라는 자부심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런 고객 관리도 필요한 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전략이 앞으로 중국 시장에도 프리미엄급으로 진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시장에서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의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점이 크지만은 중국에서 만든다는 이미지로 인해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네시스는요, 중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제네시스 모델은 대한민국 내에서 완성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스토리텔링은 물론이고 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러한 완성차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는 좀 더 부각이 돼서 가격적인 부분들은 경쟁력에 있어서 벤츠나 BMW 비해서는 고민은 많아지겠지만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완성차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강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브랜드가 지리자동차 등 토종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네시스에 대한 것들을 차별화 전략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다양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안착 여부는 다른 미국 시장하고는 틀린 새로운 시장의 어떤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떨어져 있는 점유율을 올리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 제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품질 또 가격은 물론이고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 또 중국 사람들 사이에 제네시스가 어떤 브랜드라는 것을 심어주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박자를 맞춰주기를 좀 바라고요. 중국만의 어떤 독특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좀 접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네시스의 중국 안착 잘 장착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